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법정의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전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추다르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이런 주제로 나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러한 개혁에 저항하고 이것을 좌초시키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야당과 그리고 일부 언론, 보수 언론 중심의 이런 프레임을 짜서 계속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검찰 개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목적으로, 물론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보아지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검찰개혁은 상당히 실생활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형사사법의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고요. 이것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정부 내에 제대로 된 기틀을 반드시 닦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작년부터 조국 장관 때부터 정말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한 가족이 감내하기에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수준의 그런 집중적인, 여러분, 딸의 표창장이 권력형 비리입니까? 예? 지방대학의 봉사표창장을 그거를 위조했다라는 그 혐의를 받는 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조국 장관이 이 수사 압수수색 당했던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저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 없는 정말 초토화식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발부한 1년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한 사람의 어떤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그리고 뇌물성 협찬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을 저희가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2부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칼에 통째로 기각됐고요. 참 이례적인 그런 법원이 기각 사유를 댔는데 바로 인권 침해를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짜 무수한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조국 장관 일가가 당했던 압수수색 이 리스트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제출한 원서를 쓴 모든 대학에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조국 일가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일도 있다 그러면 전부 싹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70여 회라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저는 정말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하나 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그것도 자택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뇌물성 협찬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와 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회사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그게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 그랬으면 도대체 작년에
이 70군데에 달하는 이곳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는 인권 침해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이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면 이미 제출 요구를 왜 안 하고 그렇게 수십 군데를 왜 그냥 전곽석화 같이 그냥 졸지해버렸는데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자판기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70여 회를 발부할 때는 언제고, 언제 법원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영장 발부를 안 했나요? 여러분,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원래 구속영장하고 달리 매우 어떻게 보면 관용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발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압수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수사가 사실 할 게 없어요, 거의. 이래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단칼에 뭐 이렇게 기각을 해버렸는데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나경원과 그러니까 판사의 부인 나경원, 검사의 부인 김건희, 도대체 그들은 불사십니까? 불사신입니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 법 앞에 평등이 도대체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니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과거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그렇게 수사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출신, 검찰 선배님께서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그 가족을 이렇게 털었나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과거에 언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이렇게 털었습니까? 네? 이렇게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정말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수사를 했나요? 저는 이런 정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유전무죄 이런 말도 있지만 오랜 기간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불신하면서 했던 그 말 중에 유전무죄라는 것이 있는데, 유전무죄를 대신하는 용어가 뭐냐면 지금 유검무죄입니다. 유검무죄. 자기 가족 중에 검사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 사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장모와 그 부인이 처모녀가 거의 20년 동안의 그 보려왔던 삶의 궤적을 보면 정말 놀라우기 짝이 없는데요. 정말 이런 동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당한 정도, 재정적인 경제적인 피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투자를 하다가 그렇게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감옥을 갔다 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 최은순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총장 장모하고 동업만 하면 왜 감옥을 가는 거죠? 아니 무슨 이분하고 동업을 하는 동업자들은 무슨 마가 낀 겁니까? 어떻게 된 게 매번 이렇게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만 검찰 조사를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같이 동업관계인데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총장의 장모나 김건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300억, 10억, 340억이라는 그 잔고증명을 위조했는데도 사실은 올해 초에 스트레이트요, MBC 스트레이트에 집중 보도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유검무죄, 검사 사위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권조차 안 되는 겁니까? 동업자들은 부정수급했다고, 그거 의료법 위반했다고 처단받아서 감옥까지 가는데, 실형까지 받는데 몇십억을 같이 나눠 먹었으면서 본인은 이권도 안 되는, 전화 통화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도대체 검찰이 이게 똑바로 작동하는 겁니까?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예? 하더라도 생색내기, 손방망이. 정말 진짜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그러려니 이래야 됩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그 말은 다 개뻥입니까? 정말 저는 이런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검찰개혁은 필연이다.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처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지금 판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작년 조국 장관 수사 일가 수사 이 이후로 소위 조국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이 어떤 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서 어떤 검찰을 관장하라는 어떤 업무를 위임받은 권한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에게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이 염원을 실현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법무부 장관을 위임한 거죠. 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그런 업무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왜 이것을 무슨 장관의 자녀 문제, 장관의 무슨 이런 사적인 부분하고 연결해가지고 왜 이거를 너무나 비겁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옹졸하고 용려 진짜 모든 정말 이런 어떤 인간사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예?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외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건 알면서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도덕적인 그 사람이 완벽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자녀가 무슨 신이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딸은 완벽한 무슨 퍼펙트 키드 진짜 저는요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국 장관 자녀와 추미애 장관 자녀 아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받아서 병가를 낸 거 가지고도 정말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국력을 그런 데다 쏟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데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해 죽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걸 가지고 뉴스거리 삼아가지고 그걸 물어뜯는 저 야당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이 건전한 대안으로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걸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윤택하게 만들자라고 정책적으로 도전하고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심각하게 묻습니다. 야당이 정말 그렇게 했나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 외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가족 문제나 이런 자녀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물고 정말 저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이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똑같은 잣대로 도마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자신들의 자녀들, 야당 의원들 자녀들 다 검증해볼까요? 예? 정말 깨알같이 조국 장관 수준으로 추미애 장관 수준으로 현미경 들여놓고 압수수색 다치고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다 털어봅시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나는 아무 그 결함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데 니는 잘못됐다라는 식의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거대한 이만한 들보는 아니 거꾸로군요. 제 눈 속에 있는 이만한 거대한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만한 티끌을 찾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저는 정말 지겹고요. 대한민국에 살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치졸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어떤 정말 큰 어떤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과 어떤 국민의 삶과 우리 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건 저는 박수칩니다. 왜? 좌와 우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가 있어요. 모든 것이 똑같이 합일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활성화시킨다고 다 풀어줬지만 이게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 상승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반대로 뭐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완벽한 100대 0이라는 건 없거든요. 항상 pro and cons,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어떤 필연적인 만남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이 서로 어떤 사물을 보는 모든 정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시각 차이고 견해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뭐 없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수백 년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참 뭐랄까 유연하게 잘 유지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고 싸울지라도 정말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따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계속적으로 물건으로 쥐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서 법무부 장관을 넘어뜨리면 검찰개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자리에 누군가는 다시 올 수밖에 없고요. 이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물줄기,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이 어떤 방향은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행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뜨린다고 해서 그 법무부 장관을 타격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 가족을 수사를 하고 막 턴다고 해서 이 거대한 물줄기가 달라집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의 이 큰 물줄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정말 이 역사의 과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추미애 장관,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보수 언론과 야당들의 어떤 이 작태는 정말 적폐 중의 적폐, 우리가 봐왔던 지난 과거의 그 행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들 정말 신문이 나고 너무나 지겹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이 너무나 많이 당했고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너무나 뻔한 스토리, 삼류 침파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 이제 우리의 미래에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미애 장관의 지금의 위치를 우리가 공고히 지켜줘야 되고, 대통령 이하 모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런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듯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과미시하듯이 이런 물어뜯는 행태는 우리가 우리 국민이 나서서 먼저 차단해야 되고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청와대에 저희가 그 청원에 제가 올라온 거를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거기에 첫 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응원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참 감동했는데, 제가 올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나 비슷한데,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을 지지자입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그 청와대 청원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국민의 다수의 마음을 정말 담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청원 널리 퍼뜨려 주시고 주변에 최대한 많이 전파해서 반드시 청원이 20만 건을 넘게 해주십시오. 우리 추미애 장관에게 꽃 화환을 못 보낼 망정 청와대 청원 다 동의해 주시고 널리 다 최대한 퍼뜨려서 20만, 30만, 40만 달성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이 도도한 물줄기, 이거를 맨 앞에 선봉해서 실천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또 윤석열 총장의 대치 국면을 강조하듯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반합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에 그걸 반개혁하는 것이 여러분 정반합입니까? 예? 정말 부당한 그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그게 동등한 지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옛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 파출소가 생겨야 돼요. 예? 공수처 같이 파출소,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그 파출소를 지어야 되는데 도둑들이 그걸 반대하면 못 짓습니까, 여러분? 노회찬 촌철사진의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도둑을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서를 짓는데 범죄자들이 반대하면 그거 못 짓습니까? 여러분, 공수처를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일보도 공수처를 찬성한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사설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같은 회사, 같은 언론사가 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지금은? 도대체 철학과 논리는 다 어디 가고 그 알량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소신을 헌신작전을 벌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반합이 아닙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싸우니까 아우 스트레스 받아. 둘이 왜 이렇게 싸우고 지랄들이야. 둘 다 그만둬. 둘 다 나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도도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실현하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정말 기차 가는데 개들이 짖듯이 그 도도한 그 행렬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냥 이 개소리같이 짖어대는 기차는 갑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의 그 도도한 그 물줄기는 계속됩니다. 그거를 무슨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관사가 그럼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까? 예? 도대체 어느 이 중도의 시각이라는 것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빨강색하고 파랑색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보라색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건 정반합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합의점을 찾고 중간점을 찾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방향에 가야 되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대한 독립 안 하고 뭐 일본과 같이 동거하나요? 독립 아니면 죽음입니다. 검찰개혁 아니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놈은 이거를 어떤 중립적인 가치로 대충 타협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검찰개혁의 선봉에 어떤 그런 십자가,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사법개혁을 원하고 정말 검사들의 어떤 그런 선진화 검찰 업무의 선진화 같은 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대신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하는 거지. 그 추미애 장관이 월급 받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역사의 흐름에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줄기에 왜 지금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지켜줘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처럼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무거운 십자가, 정말 이거 누구도 참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말 이렇게 무겁게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추미애 장관, 여러분, 우리 박수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수백 년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 혼자들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사법정의TV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끼지 말아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여러분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10명 이상 홍보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돼야 구독자가 단 1원이라도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채널이 돼서 저희가 수익 채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천지차입니다. 지금 여러분 광고가 없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광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법정의 TV의 어떤 그런 원활한 더 좋은 컨텐츠, 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저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시민운동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 사법정의 TV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함께 정말 뚜벅뚜벅 앞만 보고 검찰 사법개혁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